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있는 역사의 한자들을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쓰려고 노력하는 역사 프리즘 삼는경입니다. 네, 오늘도 저의 영상 속에 영상을 봐주시러 오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문자의 조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같이 좀 살짝 봤습니다. 맛배기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좀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그 기초적인 작업을 한번 여기 보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조선이라는 부분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조선, 그리고 그 한, 그리고 하, 여기에서 다 등장인물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고조선의 그 조선, 한, 이런 것들, 이 중요함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 고조선의 그 네 가지 나오는 그 조, 선, 한, 하. 자, 조자에는 제정국 고양시가 나옵니다. 선자에는 중부일기 곤이 나옵니다. 한에는 유씨 제순이 나오고요. 하에는 부이씨 제후가 나옵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인데 선자에서 중부일기의 곤이란 이름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야,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었나?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 조자의 제정욱이라는 그 이름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주라는, 제정욱은 주라는 이름이 있고, 그 곤의 이름에 어가 있고, 우유시 제순에는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시 제후에는 일자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역사 발생과 이 진행 순서에 따라서 그 청동기 명문 등을 살피고 검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의 해석과 해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들을 이미 증명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죠. 네, 낙빙이 선생님과 손환자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니, 어찌 흙으로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작은 열쇠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한번 조금씩 한번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먼저 그 한국, 중국은 공자가 이 만이 활하라라는 사상으로 인해서 서로 분열 사상을 조장하고 역사를 왜곡 날조함으로써 하나님, 신농이죠. 를 허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남방의 지역을 맡은 신이 되어서 농사귀신이라는 이름으로 신농이 되어버렸죠. 또는 불을 받는 귀신이라고 해서 염제 또는 적제라고도 하거나 열산에 태어났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열산, 뭐 려산, 역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역사 초창기에 문자가 나타나는데 반해서 뒤로 밀려난 거죠. 누구에 의해서는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겠죠. 누구냐? 네, 사마천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화 전설로 바뀌어버린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금 알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낙배기 선생님이 제정국 고양시에 그 청동기 면문 보추작에 직책 이름이 주씨라고 나와 있는 거를 그 잔돌리주, 술 관할 주로 새김한 것을 손환자 선생님은
잠배, 그 배주자 있죠? 그거와 비슷한 잠배라고 고쳐서, 또한 낙빙기 선생님은 고양시의 아버지를 주, 그죠? 귀동주라고 읽었고, 손원자 선생님은 고조선 문자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뚫을꼴을 다른 말로 정확히 하면 그 정수리신, 가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뚫을꼴자를 하나님 또는 하나님 신으로 새로이 한국어로 새김으로써 이 뚫을꼴자, 그 가마신 이 자가 변해서 갑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신농은 만물을 끌어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우리 글자 순서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이 파헤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뚫을 꼰자는 어떻게 보면 남자의 부호입니다. 그러면 대칭되는 여자의 부호가 있겠죠. 네, 한일자입니다. 이게 여자의 부호예요. 자, 뚫을 꼰자의 가마신이 갑신이 되고, 네, 신령한 신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논문에 나와요. 자, 천신인출 만물자야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이 기막힌 이 문자입니까? 자, 남자의 남을 사기를 엮은 사마천. 이 사마천은 한나라 사람이죠. BC 145년에서 86년에 같은 시기의 사람인 대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에 대대례라는 게 있는데 남자를 임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의 일맥상통하죠. 네. 그래서 남자를 이 사람이 써놓은 그거를 보면 남자 임이야 본, 명, 편, 80 그 임이 뚫을 꼰자인 거죠. 가마신. 그렇게 음으로 부호를 만든 거죠. 이 뚫을 꼰자 가마신 상대가 되는 여자 부호 문자가 아까 한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일은 한국어로 누이, 누님의 상형 문자인 거죠. 글자를 쓸 적에 우리 그 한일을 쓸 때 머리를 누의 머리와 같이 쓰라고 하듯이 이 한일을 누의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마천이 쓴 책에서 보면 서쪽 언덕에 사는 선흥씨의 딸인 뉘조라고 쓴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농의 누이 동생 강씨가 황제, 헌원 황제죠. 헌원 황제의 원왕비였다. 그 말뜻이 뭐였냐면 토덕지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토자, 네, 흑의 덕으로 이 상서서 혹은 그 경사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덕지서가 흑의 덕으로 경사스러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토자란 것이 고질, 네, 고모와 조카 두 여자가 이 뚫을꼰 남자를 만나서 머슴으로 받아들여서 보호자로 삼았다 뜻하는데, 이때 보자를 머슴보라고 읽는 것도 고조선 문자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청독이 명문에 이 뚫을꼰자 가마신자를 열십자로도 읽기도 합니다. 이 뚫을꼰자의 상대가 되는 아까 말한 그 여자의 부호 한일자는 고급문에서는 이제 땅지, 우리 옛날 사람들이 땅지라도 읽지만 딸지라도 읽죠. 딸지라도 읽죠. 그러니까 토지면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럼 이 흑토라고 읽는다라고 하는데 그 흑토의 정확한 뜻이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 보면 그 여자의 부호와 남자의 부호가 합쳐져서 그 뚫을꼰자 시인 임을 받아들이면서 흑토라 읽는 까닭이 이게 제대로 밝혀져야지 황제
토덕지서라는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1. 황토작이냐라는 이 여와시에 나오는 말인데, 여와시가 누군지도 정확히 그럼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잘 보십시오. 땅지에 이 토자 옆에 붙은 이 어조사 야자, 이 글자가 무슨 뜻이 또 모르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뭐 신화나 전설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 되게 단순한 글자인데 우리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 그 고국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역사가 글자에 의해서 자기들의 역사 행위를 기록하고 남기기 시작한 2500년. 네. 글을 처음 쓰고 250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글자를 모으고 풀이한 자전인 설문회자가 후한의 허신에 의해서, 허신이 AD 30에서 124년까지 살은 사람입니다. 그 후한의 허신이 그런 책을 엮은 거죠. 설문회자라고. 그 책에 야자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여음야, 여자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야자, 여자라고 음에 대한 야는 여자란 글자를 해석한다. 요 부분이 뭐냐면 고모누에와 조카누에 둘이 합쳐져서 여자여가 됐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좀만 있으면 이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됩니다.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다. 즉 음양 사상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시원부터 이런 사상이 나온 거예요. 자, 하늘은 양이고 지는 음이다. 어조사 야로 읽는 이 글자가 어째서 여음일까? 자, 보면은 고급문 성형문자에서 지금 이 별진이라고 쓰는 읽는 이 글자를 또 알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별진이 이 글자가 누에가 마지막 잠, 네 번째 잠인 거죠. 이 누에는 잠을 많이 잡니다. 네 번째 잠을 자는 형상에 꼬리는 염소 양자가 붙은 상형문자, 이 문자를 청동기에서 보고 옮겨놓은 책에 송나라의 설상공은 용자라고도 읽었고, 여기 낙빙이 선생님은 이걸 아니다, 이건 누에다 라고 읽으셨고, 누에가 꿈틀거리는 모양을 연동이라고 표현하였고, 누에 꼬리에 붙은 그 세모 위에 나비 모양처럼 있는 그것을 누에 가슴에 또 붙은 그 반대 모양의 나비 같은 모양 있는 이거를 비녀장할이라고 읽은 것을 손아섭 선생님은 아니다, 그 세모에 나비 모양처럼 있는 자는 양자의 성형문자라고 읽은 거예요. 꿈틀거리는 누에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마지막 잠이 네 번째 잠을 자는 모양새라고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그 상형문자가 누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에나 누이나 다 같은 말에서 나온 여성의 상징 동물 부호니까. 왜 옛날에는 여자가 누에를 길러서 그걸로 씨를 뽑고 했으니까.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일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 까만 삼각형의 위에 나비 모양처럼 있는 이게 양씨예요. 양의 그 상형 문자인 거죠. 양씨는 어디라고 그랬죠? 전 시간에? 네, 신농을 뜻하고 양씨가 신농인 거죠. 그러면 그 상형 문자에 딸려 있는 딸 여아라고 해석을 하고 그 여로 읽고 양과 여자가 합쳐져서 나중에 성씨가 이제 강씨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뒤로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보면은 그 잠자는 누에는 머리를 들고 자는 벌레로서 마치 이렇게 제비을자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모가 제비을자라고 한다 발음자 쓴다면 이제는 조카제비가 그 고모의 반대로 해서 있는 모양이 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옛날 청동기 그 고급문에는 누가 있으면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하는 게 문자의 규율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제비열자가 바르게 있으면 그걸 반대로 해서 그걸 합치면은 여자여가 되는 거죠. 그대로 그걸 써놓으면은 어조서 야자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그 땅지에 있는 어조서 야자도 여자 둘이 세을자 둘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토자는 아까 여자 부호가 한일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고모와 조카가 있고 그것을 뚫을 꼰자를 받아들여서 흑토가 되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죠. 자, 천지의 땅지, 그렇죠. 흑토와 어조서 야자가 붙은 이 딸지,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상징부호 한일 같은 뜻이고 누님이 누워서 사람의 씨를 받아서 낳아준다. 근데 이 누비온 제도여서 여자가 2명이 이제 신랑을 받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일이 바로 신동의 두이 동생 누조이고 다음에 누에 자, 누가 아니고 누임. 지금 뉴조가 황제 헌원의 큰 마누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족의 헌원이 신농의 큰 사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동의 작은 딸 누에신. 그러니까 그 누에신이 이제 보면 그 명문 신작부사의 청동기문에 남아있는 부분에서 이제 작은 마누라가 되는데 이 부사는 소금처씨라 불리우는 부분을 락비 선생님이 해석을 하신 거고 그것들을 잘 보면 신농씨의 성이 아니고 시조. 그러니까 이 사씨는 소금천씨의 성이고 한족 시조 할머니의 성이며 융씨 후손의 성인 거죠. 그러니까 웅족의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뱅이 선생님에 의해서 이 일씨의 아버지 신농씨 이 뚫을 꼰자 가마신 고모 뉴조인 고모이며 누님인 뉴조 이 한일의 뜻을 따라 누님의 딸이 누구냐? 상하에게 머슴이 되어 양족과 웅족을 서로 연결되는 그 사람 화씨. 이 사람의 아들이 제정국 고양시가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할게요. 되게 뭔가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역사의 순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요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고모는 큰 마누라 누님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 때 조카는 작은 마누라 누이라고 그러고 형님은 큰 서방님 아저씨라고 그러고 동생은 작은 서방님 대리님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요 부분이 약간 이제 그 모계 사회에서 틀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매를 왜 딸이라고 했는가 해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모를 큰 마누라, 조카를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를 누님, 작은 마누라를 누이.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더 고조선의 조선의 조자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요. 다음에 좀 더 명확한 조자를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